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되고픈 어떤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꿈꾼다면 두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두엽이 미래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렬하게 활성화되면서 꿈의 전기 신호를 무의식의 세계로 자극적으로 쏘아댄다. 지금 내가 보내는 전기 신호 안에 내 주인이 진정한 모습이 들어있으니 어서 빨리 그걸 이루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의식은 기지개를 펴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다면 미래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정지 상태로 머물게 되고 이 역시 정지 신호로 전환되어 무의식의 세계로 보내진다. 내 주인에게는 특별히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잠들어 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지금 당신은 무의식에게 어떤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직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 첫 번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부를 모은 사람. 두 번째, 돈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산 부자. 세 번째, 자신의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다. 미국의 철광왕 카네기다. 앤드류 카네기는 주급 1달러 20센트를 받는 대가로 하루 종일 면직 공장에서 얼레를 잡고 실을 감았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중에 자면서도 종종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날 정도이다.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었다. 카네기는 열정적으로 이미 부를 이룬 카네기라는 컨셉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카네기는 독서광이었다. 성공학 책 속의 내용인 R=VD라는 공식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RVD 안에 접목시켰다. 그 결과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사고가 부를 부른다. 앤드류 카네기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카네기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기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당신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소. 대신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를 모아서 R=VD라는 공식을 증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고 조사 비용은 내가 다 대겠소. 나폴레온 힐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20년 넘게 조사하여 마침내 세상에 결과를 알렸다.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물체다. 사람이 사고가 부를 부른다. 이 같은 성공론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 셀 수 없는 억만장자를 탄생시켰다. 앤드류 카네기 책 이름은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이라는 책이다. 어느 고물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있었다. 아니 그 조종사 노릇도 얼마 하지 못하고 그 후 수많은 밑바닥 직업을 전전했다. 그의 꿈은 작가다. 그러나 받아두는 출판사도 없었다. 그래서 동네 인쇄소에서 자비로 출간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도록 서점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책을 진열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을 사주지 않았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이었기에 그는 종이에다 이렇게 썼다. 나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 표어를 벽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항상 상상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9년째 되는 날 그의 책이 캘리포니아 히피들의 중심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마침내 그의 책은 미국 전역의 히피들을 감동시켰고 뉴욕타임스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판권을 판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버크다. 책 이름은 갈매기 꿈이다. 큰 부자들은 사람이 마음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한다고 말한다. 록펠러도 개인 사업장이 격리로 시작을 하였다. 록펠러 전기 작가들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며 기약 없이 살던 록펠러에게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거의 남들이 보기에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술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만이 상상에 빠져 그렇게 보였다고 한다.
그가 한 상상은 과연 무엇일까? 록펠러는 자신이 통장으로 돈이 물밀듯이 입금되는 상상을 하였다고 한다. 마음이 곧 의사다. 모든 환자는 몸 안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환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의사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들이 수행해야 할 최상의 의무이다. 슈바이처. 미 방사선과 전문의 칼 사이몬트는 159명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매일 8개의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첫째, 암세포를 먹이로 상상하라. 둘째, 암세포를 잡아먹는 인체 내의 NK세포를 먹성이 좋은 악어로 상상하라. 세 번째, NK세포가 암세포를 마구 먹어치우는 모습을 상상하라. 네 번째, 암덩어리가 점점 줄어들거나 마침내 소멸하는 광경을 상상하라. 다섯 번째, 의사로부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을 상상하라. 여섯 번째, 의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 순간을 상상하라. 일곱 번째,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병이 완치된 소식을 전하고 가족들이 환호하는 광경을 상상하라. 여덟 번째, 새로운 희망으로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8가지 장면을 너무도 생생하게 상상한 나머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가 된 22.2%의 암 환자들이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버드 의대는 54명의 불임 환자를 대상으로 10주간 자신이 임신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게 했다. 그 결과 그것을 열심히 따라한 34%의 환자들이 6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뉴욕 메모리얼 암센터에서는 암 환자가 발병 6, 7개월 전 심리적 충격을 받고 그런 상상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게 된 결과 암이 발병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듀크 대학 병원과 영국의 브리스톤 암 전문병원에서는 상상 치료 전문 의사를 고용하고 있다. 치료 VD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학과, 심상치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한의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서양의학은 고전 뉴턴 물리학 기반 위에서 인간의 신체 역시 기계로 온다. 고장난 부품이 있으면 갈아 끼우면 된다는 생각이다. 알리크로 VD 치료법은 양자 물리학 기반으로 만물을 에너지로 본다. 여기서 에너지는 정신이고 영혼이다. 세계 갑부의 하나인 워렌 버핏. 어느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갑부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제일이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내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라고 말이다. 홍콩의 제1부자 이자청. 아버지가 폐병으로 일찍 사망을 하였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찻집에 취직하고 차를 따르는 종업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홍콩 상장 기업이 4분의 1을 소유하고 전 세계에 460여 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와 우리나라의 부산 항만 터미널도 소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에는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은 어떻게 일개 찻집 종원에서 아시아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었는가요? 이자청 대답은 나는 언제나 최고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항상 상상했다.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처음 컴퓨터 판매 사업을 할 때 알바생 2명을 고용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월급도 못 받을 것 같아 한 달 만에 퇴사했다. 손정희 왈. 나는 19세에 내 꿈을 설계했다. 20대에 내 이름을 알리고 30대에 1조 원을 만들고 40세에 정면 승부를 건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 대형 운수업계 재벌 사이토 히토리. 대형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출발했고 지난 9년간 납부한 세액이 1381억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노력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대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꿈을 항상 꾸고 끊임없이 상상하라. 그러면 부는 저절로 찾아온다. 건강을 지켜주는 마법의 주문. 진정한 의사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히포크라테스. 세상에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매일 새벽에 가뿐히 일어나는 사람. 매일 냉수 마찰을 하는 사람.
하루에 1시간 이상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철저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 몸에 좋다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꼭 챙겨 먹는 사람,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 두 번째, 자명종 소리에 매일 쫓기듯이 일어나는 사람, 냉수마찰을 엄두도 못 내는 사람,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 심하게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사람. 만일 당신이 전자라면 건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후자라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후자가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다. 진실은 이렇다. 사람이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운동, 음식, 의사 같은 물질적인 조건 이상의 것이다. 이는 의학계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첫째, 이 아이들러 박사는 12년간 3,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흡연은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전자의 사망률이 후자의 사망률보다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흡연 이상의 어떤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스탠퍼드대 의학과 교수인 케네스 펠레티가 연구를 하였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연구하였다. 그는 건강 조건이 돈, 식사 습관, 운동 같은 물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1994년 케네스 펠레티 교수는 건강을 결정짓는 6가지 핵심 요소를 발표하였다. 셋째, 미시간대 심리학 연구소 소장 제임스 하우스. 미시건주에 사는 3,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어느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2.5배나 낮았다. 그 특정한 행동은 바로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첫 번째, 아이들러 박사의 어떤 요소. 두 번째, 케네스 펠레티 교수의 핵심 요소. 세 번째, 제임스 하우스 소장이 비물질적인 것. 이 세 가지 요소는 한 가지로 연결이 된다. VD와 사랑이다. 생생한 꿈과 사랑이란 말이다. 흡연을 하면서 나는 건강이 나빠질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랑 흡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로 별로 영향이 없었다. 케네스 펠리티 교수 왈, 건강의 핵심 요소는 40가지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우스 소장 왈, 그 특정한 행동이란 사랑과 봉사이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 감사합니다.